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 이후에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는 보수 유튜버 또는 스스로 우파 유튜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반대쪽 시선으로 보면 극우 유튜버 또는 가짜뉴스 채널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선거 전후를 통틀어서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패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가짜뉴스 채널을 양산해내는 유튜브 채널을 마치 언론을 능가하는 그런 정론처럼 여기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 보이는 거니까 미래통합당이 저쪽 오른쪽 끝에 서 있으니까 나 외에 모든 사물은 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시선으로 보면 언론도 이미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 여론조사도 안 믿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통계국 과학입니다. 그런데 안 믿죠. 심지어 제 채널에도 이 선거 전에 들어와서 댓글 남기는 분들 중에 아직도 여론조사 결과 믿니?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론조사 결과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죠.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통합당이 질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쌍그리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고 구독자도 50만 넘는 채널 수두룩하고 100만 넘는 채널까지 생겨나고 이들 채널이 무슨 컨텐츠 하나 올리면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이런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 50만 넘는 건 기본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이게 주류인 것 같고 이렇게 일종의 환각 상태에 빠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보수 유튜버 또는 극우 유튜버 채널들이요 선거 이전부터 했던 방송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과정은 물론이고 특히나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전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 욕을 해야 되니까 상대편을 편을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친일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뭐고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거나 논리에 근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선동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처음에는 여기에 편승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새 주도를 하고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 확산을 권장을 하죠. 자,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한번 보자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신의 한수라는 채널의 썸네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미래통합당이 대승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비롯해서 김진태, 김용남, 정우택, 차명진, 심재철 이런 의원들 전부 다 당선됩니다. 미래통합당의 현 대표 그리고 전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만 보면 전부 다 당선되고요. 처음에 조금 지더라도 나중에 뒤집히고 여론이 뒤바뀌고 있고 이런 논리를 지속적으로 설파를 했습니다. 이들 유튜브 채널만 보면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거두는 선거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미래통합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기존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또는 다른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이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도 정기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받고 있을 텐데도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내용을 오히려 더 확산시키고 그게 맞는 것처럼 동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어지냐면 미래통합당이 선거 초반에 계속해서 정권 심판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며칠 남겨놓고 정권을 견제할 힘을 달라 정권 견제 프레임으로 옮겨갔죠. 근데 이 정권 견제로 일찍부터 갔어야 하는 건데 민주당이 꽤 유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빨리 정권 견제 카드를 꺼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실기한 겁니다. 국민들은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을 하자고 하는 여론이 중론인데 이 유튜브 채널하고 손잡고 계속 정권 심판 프레임을 확산시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자위하고 있었던 거죠. 자,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중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있고 이 조작 의혹에 반박을 하는 측으로 반씩 나뉩니다. 우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 확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채널들이 신의 한수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적으로 이런 채널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 측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반박을 하는 채널들이 펜앤드마이크 그리고 조갑제 TV 이런 채널들이 또 반대 측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로 보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측이 구독자 수는 한 2배 정도가 많습니다. 우선은 신의 한수 국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123만이 넘고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도 지금 58만이 넘는데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만 구독자가 19,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조작 의혹에 반박을 하는 채널들을 보면요. 펜앤드마이크는 지금 65만 정도가 되는데 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16,000명이 구독자가 빠졌고요. 조갑제 TV도 37만인데 선거 이후에 9,000명이 빠졌습니다. 같은 극우 유튜브 채널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펜앤드마이크라든지 조갑제 TV라든지 이거는 투표 조작이 아니야 라고 반박하고 있는 채널들은 우파 또는 뭐 극우 성향의 보수 성향의 사람들까지 막 몰려가서 욕하고 악플 달고 구독 취소하고 반대로 사전투표 조작됐어 라고 하는 채널에 우르르 몰려가서 뭐 후원도 몇 천만 원씩 해주고 구독자도 뭐 한 2만 명 가까이 늘게도 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채널들이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만 확산시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사망설 최근에 또 한동안 논란이 됐는데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뭐 미사일 발사 사고로 사망을 했다 또는 북한 외무성도 사망을 인정했고 미국 상원의원도 인정을 했고 심지어 중국 왕위의 조카도 김정은 사망을 확인해 준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또 이미 사망해서 권력 승계 작업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태구민, 지성호, 이런 탈북자 출신 당선자들은 그나마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요. 근데 이런 채널들을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왜?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런 채널들이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이런 방송을 쏟아내는 채널들이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동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런 채널들의 맛을 들인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원외 인사잖아요. 국회의원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런데 당대표가 덜컥 됐습니다. 정치 초보예요. 국회 회의장에는 참석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됐는데 뭔가 밖에서 실언을 하거나 망언을 하거나 이러면 정작 쉴드 쳐주고 옹호해주고 편들어주는 거는 이런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었습니다. 더더구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겠어. 나는 대통령급이니까. 라고 이제 코스프레 하면서 삭발하고 또 위기 넘기기 위해서 단식하고 또는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이송되고 이런 과정들을 이런 채널들이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은 국내 어떤 언론도 아니고요. 딱 한 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신의 한수라는 채널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들인 거예요.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보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동지로 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재작년 국정감사장에서 구글 코리아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러다 놓고 왜 우파 유튜브 채널, 보수 유튜브 채널들에만 노란 딱지 붙이냐? 이거 정치적 탄압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국정감사 내용을 들으면서요. 저 사람들이 이 일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을 그 유튜브 채널 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질문해달라, 추궁해달라 써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해에 이 유튜버들을 국회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입법보조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 유튜버들이 상시적으로 국회 아무데나 막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일부 유튜버들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이 있거나 이럴 때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와서 국회 본관 막 휘젓고 다니면서 오히려 농성에 참여를 하고 무슨 취재를 하고 촬영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농성에 참여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물리적 충돌도 생기고 그러다가 출입 제한 조치 받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들었던 거죠. 우리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취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짜낸 게 국회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상시적으로 아무 곳이나 막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장려하고 보은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정치 경험 없는 초보 당대표가 나하고 좀 편 먹어주니까, 내 편 들어주니까,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국회에 들어가 봐야 나는 의원 배지 하나 없는데 요 밖에서 놀기에는 딱 좋거든. 그리고 태극기 부대 집회 가면은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환호해주고 내 화면이 그냥 막 수만 명이 보는 채널에 생중계되고 있고 좋거든요. 그렇게 취해 있던 거죠.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지록 위마.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서, 왕을 속여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환관의 이야기죠.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영상 올라올 때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